알아두면 돈 되는 지식산업센터 이야기. 지식산업센터 연구소 세움의 공장장입니다. 자, 오늘도 지식산업센터 임대사업 제한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임대사업 제한 규정이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투자든 세상 일 모두가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특히 투자에 돈이 들어가야 되는 일에 있어서는 어떤 내용을 듣게 되면은 그 정보가 충분하거나 확신이 들지 않는 이유는 정보가 부족하거나 또 한 조문을 두고 한 현상을 두고 다양한 심한 경우에는 상반된 해석이 상반된 조언을 듣게 되면 여러분들은 확신을 하지 못하고 투자를 꺼리게 됩니다. 오늘은 왜 임대사업 제한 규정이 이 내용이 정보가 부족한지 그리고 왜 다른 해석들 다르다 못해 반대되는 내용이 그런 조언들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정보가 부족한 이유는 절대적으로 지산 관련된 부동산을 다루시는 분들이 적다. 그리고 지산을 다루는 중개업자나 분양대행사 직원분들도 임대사업 제한 규정 같은 경우에는 산단, 산업단지 안쪽에서 타이트하게 적용을 받기 때문에 모든 지산을 취급하는 부동산들이 이 내용을 아는 게 아니고 산단 안에서 그다음에 뒷부분에 얘기하겠지만 공단본부와 치열하게 싸운 경험이 있는 사람들만이 이 내용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지산을 소개시켜주는 대행사 직원들이나 요즘에 부동산 투자 모임, 투자 카페라고 불리는 분들이 지산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지산 현장을 많이 소개하고 회원들한테 소개한다고 뭐 건너 얘기를 듣습니다. 얘기를 듣는데 그럼 그런 분들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나한테 얘기를 내 궁금증을 해소시켜줘야 되지 않나? 제가 예상하기로는 그 대행사분들이나 그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소개를 하고 있다고 높은 확률로 추측을 합니다. 아무래도 지산의 장점, 그러니까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산의 장점을 어필하기 바쁘지 다른 부동산의 특징과 임대사업 제한 규정, 산지법에 나와 있는 뭐 하지 말아야 돼, 그다음에 꼭 지켜야 돼 이런 내용보다는 지산의 좋은 점을 강조해서 계약을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아붓고 있다. 지금 카페도 그렇고 상담을 오게 되면 대부분 저는 이 임대사업 제한 규정 말씀을 드리고 끝까지 설명을 드립니다. 단 한 분도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오신 분은 없었습니다. 앞선 영상 댓글에 2탄, 3탄도 꼭 듣고 싶어요. 어디 하나 똑부러지게 임대사업 제한 규정을 알려주는 곳이 없네요. 요 답답한 부분이 여러분들의 심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까지 다 뒤져도 정보가 부족한 이유는 절대적으로
이 임대사업 제한 규정을 다뤄본 경험자들이 적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임대사업 제한 규정과 관련되어서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크게 나눠보면은 임대사업 제한 규정은 아무 상관없어. 그냥 신경 끄고 투자해도 돼. 라는 분들도 계시고, 안 돼. 야, 머리 아파, 그거. 저 법에도 안 된다고 나와 있잖아. 임대사업 제한 규정까지 어겨가면서 투자 못해. 지산 투자 못해. 머리 아파.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같은 법 조문을 가지고 완전히 상반된 내용이 여러분들이 접하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제가 이 임대사업 제한 규정을 어떻게 회피하라는 영상은 올리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돌파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자, 임대사업 제한 규정이라는 법 조문이 모호하게 돼 있고 불분명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따라서, 먼저는 이제 지역에 따라서,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지역, 두 번째는 시기, 세 번째는 담당자의 성향에 따라서 달리 적용이 됩니다. 자, 임대사업 제한 규정이 개정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임대사업 하지 말라는 의미죠.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 10년 후인 지금에는 10년 전보다 더 많은 임대 물건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법에서 임대사업 하지 말라는데 왜 이렇게 많은 물건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이 돌아다니게 된 이유는 임대사업 목적으로 취득이 불가하지만 내가 사용을 하다가 임대로 전환하거나 두 칸 중에 한 칸만 임대 전환하는 것까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이 임대사업 제한 규정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담당자가, 임대 전환을 받아줘야 될 담당자가 얼마나 원활하게 임대 전환을 해주느냐, 아니면 반대로 빡빡하게 원리 원칙대로 임대사업 목적이라는 걸 심증이 담당자가 들게 되면 그걸 밝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구들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복잡하고 머리 아프니까 임대사업이 안 된다는 내용이, 서로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그 지역을 말씀드리진 않겠는데, 임대 산업단지 안에 있는 지산을 입주 신고조차 안 하고, 자, 임대사업 제한 규정과 입주 자격은 다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입주 자격에 관련돼서는 네이버 같은데 포털에 쳐보면은 그 내용은 수두룩하게 나와 있는데 임대사업 제한 규정은 없죠.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입주 자격과 임대 전환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런데 임대 전환은 고사하고 입주 신고도 안 하고, 어느 지역에서는 사서 월세를 받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상황이 다른 걸 사야 될 상황이 있어서 팔고 나가야 되는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임대사업 제한 규정 아무 저기도 없어. 효과가 없으니까 그냥 누구나 해도 돼. 임대사업 제한 규정 신경 안 써도 돼. 이런 조언들과 경험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반대로 그 임대사업 제한 규정을 타이트하게 적용했던, 빡빡하게, 지금 오신 분이 민원님께서 이걸 임대사업 목적으로 사신 것 같은데 이런 서류 내세요, 이런 서류 줘 보세요, 이렇게 나온 담당자한테 머리 아프게 속된 말로 당한 경험이 있거나 그걸 소개시켜준 부동산에서는 하지마. 이 임대사업 제한 규정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재산 못 사. 임대사업 투자가 안 돼.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다른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시기적으로 같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지역에 산다이라고 하더라도, 자, 2010년에 법이 개정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언가를 권장하거나 뭐 그런 내용이 아니고 빨간색, 제가 이제 일부러 빨간색으로 썼는데 뭔가를 제한하는 법 조문이니까 이것을 관리 감독해야 될 담당자들은, 자, 법이 개정되고 나서 처음에는 정신이 없었겠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입법 취지까지 설명을 못 듣고 뭐 이런 조문이 내려왔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초반에는 금지하는 제한 규정에 맞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같은 지역에 같은 담당자라고 하더라도 시기 2002년 3년간에 초반에는 아주 타이트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타이트하게 적용을 했는데 법이 모호하다 보니까 어떤 민원이 접수가 됐을 때, 민원이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그걸 관리 감독해야 될 행정부서에서는 처리가 되든지 처리가 안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요. 기결, 가결. 똑같은 소린가요? 기결. 근데 처리가 안 되고 미결 상황으로 나중에 추후 나중에 처리해야 될 문건들이 이렇게 많아지면은 그 사람들의 행정 부담이 많은 거죠. 그리고 yes, or와 no가 안 되고 중간이 계속 쌓인다는 의미는 그만큼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판단하기 힘들다는 그런 내용인 거죠. 이걸 시기적으로 2000년대, 2010년 초반에 이걸 했던 막 타이트하게 뭐 관리비 영수증도 내세요, 뭐 세금 계산서도 내세요, 뭐 이렇게 경험이 있거나 그런 조언을 들은 분들은 시기적으로 아유 임대사업 안 돼, 이렇게 조언을 들으신 분도 계시고, 같은 지역에 같은 담당자라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은 또 다르게 됩니다. 반대로 초반에는 별 터치 없다가, 별 제한 없다가 나중에 이 법 조항은 그대로 있으니까 이 나중에 담당자 성향에 따라서 원리 원칙대로 주장을 하게 되면 머리 아파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심한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동탄에 대부분은 산업단지 밖에 지식산업센터인데 그 도심지 한가운데 첨단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지사는 3개 정도밖에 없고, 여기 담당자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지산이 3개밖에 없으니까 별도로 공단본부를 꾸미지 않고 화성시청에서 담당을 했었는데, 이 담당자가 자기 업무를 맡다 보니까 산지법을 떠들러 보다가 어떤 조문을 발견을 했냐면은, 산지법 조문 중에 임대사업 예외 규정으로 그 시행사, 그러니까 지산을 지은 그 시행사 같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줍니다. 취지는 그거죠. 분양을 하려고 했는데 미분양이 났는데 이거를 임대까지 못 놓게 막아놓지는 말자, 그런 취지죠. 그런데 세부 규칙으로 들어가면은 그 임대 놓는 범위가 뭐 50%가 넘지 않는다, 넘으면 안 된다, 이런 세부 규칙이 시행령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담당자는 이 조문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우린 인력도 부족하고 임대사업 목적으로 취득했는지 밝혀낼 의지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임대사업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을 허용을 해주겠다. 그런데 법의 50%의 범위를 넘지 말아야 된다는 조항이 있으니까 두 칸을 사면은 한 칸만 임대 전환이 되고 한 칸은 무조건 자가로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관리 감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그 현장을 소개시켜줬던 대행사, 주변의 부동산들, 이분들은 지산 임대사업 제한 규정과 관련돼서 어떤 조언을 해주냐면은, 2칸 쓰면 1칸밖에 안 돼, 4칸 쓰면 2칸밖에 안 돼, 나머지는 자기가 써야 돼, 그러니까 투자자들한테 적합하지 않아,
이런 내용의 상담을 하겠죠. 전형적으로 틀린 소리는 아니지만 맞는 상담은 아닌 게 되는 거죠. 뭐 이 부분까지 말씀을 드려도 되나? 제가 이 임대사업 제한 규정 내용이 자꾸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느 부분까지 오픈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꾸 이제 머릿속으로 검열을 하게 됩니다. 얘기를 할 때 자꾸 좀 버벅거리는 그런 저기가 있더라도 제가 좀 뭘 생각을 하는구나,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드리는 정보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법이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호하게 되어 있으면, 결론 전에 먼저 전제 조건을 말씀드리면, 저는 차라리 이 조문이 타이트하게 명확하게 세부 규칙까지 마련을 하든지, 아니면 임대사업 제한 규정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2021년 현재 있는 조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모호하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큰 틀에서 잡아놓고, 세부적으로 나오는 돌발 변수는 이 큰 틀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대처가 가능한 겁니다. 어떤 이런 상황이 나올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두 칸 중에 한 칸만 임대사업 돼야 된다, 이런 저도 상담을 받을지는 몰랐습니다. 이걸 제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못했거든요. 이거는 그러나 뭐 결국에는 해결이 됐습니다. 따로 연락 주시면은 어떻게 해결되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 큰 틀에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대처가 가능하다. 토지 관련된 내용에서 관련해서 그쪽 토지를 잘 하시는 중개업자분들은 해당 관청에 인허가 내주는 분들보다 관련 공법을 훨씬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죠. 뭐 이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해서 안 된다고는 답변하는 공무원들이 있어도 이건 뭐 넣으면 됩니다 라고 말해주는 공무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을 때 그걸 소개시켜준 전문가나 설계 사무실 쪽에서 공무원들을 설득해서 할 수 있는 내공 정도가 있어야 토지 중개하는데, 그거 세부적으로 그 사례를 다 다루지는 못하니까요. 그런데 그분들은 큰 틀을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돌발적으로 나오는 변수를 확인을 하는 거죠. 지산 임대사업 제한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꺼리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 규정을 큰 틀에서 잘 파악을 하고 대처를 해 나가시면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경쟁이 심하지 않은 좋은 지산에 투자를 여러분들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